저는 오징어 인간입니다. 얼굴이 오징어라 더 열심히 살아야 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꿈도 잘 못 꿉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꿉니다. 그것도 몸으로 색을 바꾸면서 말이죠. 이 녀석은 바로 지능이 뛰어난 연체동물 갑오징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도 좀 억울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오징어라는 이름 원래 이 친구 거였거든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오징어의 본래 이름이 오적어로 나옵니다. 해석하면 까마귀를 잡아먹는 도적 물고기. 이 녀석은 물 위에 죽은 척 떠있다가 까마귀가 내려오면 촉수로 낚아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능이 뛰어나 생각하고 사냥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1930년대 수산업이 근대화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동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잡히던 살오징어가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징어라는 이름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조였던 이름 앞에는 갑을 할 때 그 갑자를 붙인 채 갑오징어로 밀려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은 사람들이 몸속에 뼈가 있어서 갑오징어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쪽수에는 장사 없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서도 적용되나 봅니다. 그럼 이제 갑오징어의 손질의 첫 단계 갑부터 빼보겠습니다. 갑은 몸통 등 쪽에 붙어있는 단단한 뼈인데요. 이걸 먼저 빼줘야 안쪽 구조가 정리돼서 손질이 훨씬 편해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 가운데를 길게 갈라서 빼는 방법입니다. 갑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직관적이고 실수도 적습니다. 대신 몸통을 크게 열게 되기 때문에 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살리고 싶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두 번째는 윗부분만 살짝 열어서 갑끝을 먼저 드러낸 다음 아래로 쭉 당겨 빼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몸통 형태를 덜 망가뜨려서 회나 스시처럼 모양이 중요한 작업에 더 깔끔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나왔습니다. 진짜 방패 같죠? 생각보다 꽤 단단합니다. 이게 갑오징어한테만 있는 뼈, 갑입니다.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겉만 보면 그냥 단단한 판 같죠? 근데 잘라보면 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에 작은 방이 수백 개나 들어있어요. 이 방 안에 가스랑 액체 비율을 조절해서 부력을 맞춥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도 깊은 바다에서 그냥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튜브 차고 나온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굳이 빠르게 헤엄칠 필요도 없어요. 옆 지느러미만 살살 흔들면서 유유자적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뼈는 한방에서는 해표초라고 불렀습니다. 자산어보에는 이 뼈가 아니면 말의 등창을 고칠 수 없다는 기록까지 있는데요. 실제로 전남 신안이나 진도에서는 갈아서 지혈제로 쓰기도 했고 지금은 인공뼈 재료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몸통이랑 다리를 분리하겠습니다. 몸통 안에 손가락을 천천히 넣어서 벽 쪽에 붙어있는 내장 연결 부위를 하나씩 눌러 떼어줍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안에서 터져요. 서두르면 사고 납니다. 천천히 분리합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안쪽 정리할게요. 칼을 몸통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바깥으로 가운데를 따라 갈라줍니다. 이렇게 해야 내장 정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먹물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동 중에 이미 터졌는데 양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 터져 있다면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해요. 그런데 보통 오징어 먹물은 연막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갑오징어는 아닙니다. 그냥 덩어리로 뿜습니다. 자기 몸 크기만한 가짜 몸을 만들어서 그대로 뿜어요. 그럼 천적이 그걸 공격하고 진짜 몸은 그 사이에 도망칩니다. 연막이 아니라 분신술이죠. 닌자 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먹물은 각종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카스미지루라는 먹물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깨알 정보. 다빈치가 스케치할 때 쓰던 갈색 잉크가 바로 이겁니다. 렘브란트도 썼고 빅토리아 시대 사진의 따뜻한 갈색 톤, 세피아. 이게 갑오징어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껍질을 벗겨볼게요. 살이랑 껍질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를 넣어서 천천히 벌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마지막에 한 번에 쭉. 보세요. 까맣던 녀석이 완전히 달라졌죠. 수영을 취미로 하다 보니 이 모습이 꼭 흰색 수영모처럼 보입니다. 이제 수영장 가서 흰색 수영모 보면 갑오징어가 생각날 것 같아 큰일이네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근막 제거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몸통에 있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요. 근막 정리할 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먼저 제거해줍니다. 근막 제거 작업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몸통 끝부분에 칼집을 살짝 내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잡고 뒤집으면서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근막이 얇아서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손으로 밀어가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최대한 한 방에 다 뜯어낼 수 있도록 딱 붙어있는 스티커 떼어내듯이 말입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퍼펙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은 근막이 보여요. 이때 얇은 젓가락이나 옷핀 등을 이용해서 바늘 집어넣듯이 넣어서 끝까지 제거해줍니다. 이 근막이 남아있으면 씹을 때 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넣는 칼집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니 잘 제거해주세요. 이제 잘 정리된 몸통에 칼집을 내줄게요. 칼을 살짝 눕혀서 바깥쪽 표면에 좁은 간격으로 내줍니다. 한 방향으로 다 긋고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서 다시 내줘요. 격자 형태로 촘촘하게요. 이 칼집 낸 표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 칼집이 벌어지면서 모양이 피어오릅니다.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소스도 안쪽까지 잘 배어요. 불맛 좋아하시면 토치로 표면을 살짝 그을려줘도 됩니다. 불향이 올라오면서 갑오징어의 살의 단맛이랑 잘 어울려요. 고소함이 한 겹 더 올라오는 느낌인데 갑오징어 특유의 사각거리는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다리 손질해 줄게요. 눈알이 둥글게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칼을 돌려가며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지저분한 부분을 크게 잘라줍니다. 갑오징어 다리는 일반 오징어 다리랑 비교하면 짧고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조림으로 해먹어도 질기지 않거든요. 오늘은 데쳐서 같이 올릴 겁니다. 다리 가운데를 칼로 가르면 이빨이 나와요. 딱딱한 연골 덩어리인데 씹히면 불쾌하니까 제거해줍니다. 눈도 잘라내고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고 다리 하나씩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손질한 다리는 물에 씻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제 데치겠습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데치는 겁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 다리가 살짝 오므라들고 색이 변하는 순간 바로 꺼냅니다. 이 타이밍을 넘기면 바로 질겨지니까 꺼내자마자 얼음물에 넣어서 잔열을 끊어줘요. 얼음물에 담그는 이유는 잔열로 더 익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탱글한 식감을 그대로 고정시켜줘요. 갑오징어 손질 마쳤습니다. 이제 타마미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마미소는 달걀 노른자가 들어간 된장 소스예요. 일본에서는 덴가쿠라고 해서 두부나 가지, 곤약 위에 발라 먹거나 생선이나 고기에 발라 굽는 사이쿄야키 스타일 요리에 자주 사용되죠. 오늘은 갑오징어 전체 요리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재료는 사이쿄 미소 200g, 정종 72ml, 미림 36ml, 설탕 20g, 달걀 노른자 1개입니다. 이 소스의 핵심은 사이쿄 미소입니다. 교토식 흰 된장인데요. 일반 된장보다 염도가 절반 정도로 낮고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된장이 아니라 디저트에 가까운 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사이쿄 미소를 구하지 못해서 시로 미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재료를 구하는 게 참 어렵네요. 대신 맛을 맞춰보겠습니다. 시로 미소도 같은 흰 된장이지만 조금 더 짜고 단맛은 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을 20g 더 추가해서 맛의 균형을 맞춰줄게요. 재료를 다 넣고 중불에 천천히 저어줍니다. 온도는 65도에서 70도 사이. 이 온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너무 끓이면 달걀 노른자가 뭉쳐버립니다. 소스가 아니라 스크램블이 되는 거죠. 미림이랑 정종의 알코올은 천천히 날려주고 달걀 노른자는 부드럽게 익혀주면서 점도를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나무주걱이나 스패츌러로 바닥을 긁어주듯이 계속 저어줍니다. 타마미소 완성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식혀줄게요. 달고 고소하고 짭짤합니다. 된장의 깊은 감칠맛 위에 달걀 노른자의 크리미한 질감이 올라오죠. 이거는 뭔가 계속 찍어 먹게 되는 맛입니다. 시로미소를 사용해서 맛이 좀 짠맛이 있다 보니 두부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미소를 만들 거예요. 스는 식초라는 뜻입니다. 식초 들어간 된장 소스인데요. 주로 어패류나 봄 채소에 얹어서 코스 첫 번째로 내는 전체 요리에 쓰입니다. 재료의 날것 느낌을 산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재료는 좀 전에 만든 타마미소 100g에 식초 10ml, 미림 5ml, 설탕 5g이에요. 식초는 쌀식초도 괜찮고 현미식초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미식초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이 조금 더 깊거든요.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미소가 사이쿄 미소였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더 입체적인 맛이 나왔을 것 같네요. 가능하다면 사이쿄 미소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시루미소로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아시는 고수님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레이팅을 해볼까요? 다리와 몸통을 먹기 좋게 썰고 촉수도 조금 정리해서 같이 올립니다. 시소잎 하나 깔고 그 위에 갑오징어를 올린 다음 스미소를 살짝 얹어줍니다. 오마카세 코스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입맛을 여는 갑오징어 스미소 완성입니다. 갑오징어의 달고 사각거리는 식감 위에 스미소의 산뜻한 산미가 딱 올라옵니다. 무겁지 않고 입맛을 돋구면서 다음 맛을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죠. 입을 깨워주는 전체 요리입니다. 갑오징어를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싱싱한 갑오징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시미로도 먹어봐야죠. 몸통을 얇게 썰어서 접시에 돌려가며 하나씩 올리고 마지막 남은 것들은 가운데 꽃술처럼 모아서 잡아줘요. 위에 레몬 제스트 살짝 뿌려서 상큼함을 더하면 완성입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한 점에 사케 한잔 하면 취하기 전에 오늘의 메인 스시를 만들어 봐야죠. 그 전에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갑오징어가 이름은 내줬지만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스시야 카운터에서는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식재료예요. 에도마이 스시, 그러니까 도쿄만 앞바다에서 잡힌 재료로 만드는 정통 스시 역사에서 갑오징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는 스시야에서 계절의 순환을 알리는 지표예요. 8월이 되면 어린 새끼, 시니까 새로운 오징어가 나옵니다. 손바닥보다 작아요. 근육이 아직 미성숙해서 입에 넣으면 그냥 녹죠. 스시야 장인들은 이 시니카가 나오면 여름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서 스시 한 점밖에 못 나오니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여름 한정판인데 기회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면 성체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살이 두껍게 오르고 씹을 때 사각사각한 식감이 완성됩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요. 갑오징어 성체가 나오면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타를 준비해볼까요? 오늘은 2가지 종류의 네타로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몸통을 아주 얇게 포를 뜹니다.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쌀국수처럼 얇게요. 그리고 가늘게 썰어줍니다. 두께는 1에서 2mm 정도로요. 최대한 균일하게 썰어줘야 먹을 때 식감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사각거리는 식감 대신 부드럽고 살살 녹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얇게 썬 오징어를 모아서 올리고 와사비 조금, 간장 살짝 발라주고 레몬 제스트 뿌리면 센기리 스타일 갑오징어 스시 완성이에요. 한 입 먹으면요, 입에서 스르르 풀리면서 오징어 단맛이 확 퍼집니다. 샤리의 산미랑 레몬 향이 같이 올라오고 무겁지 않은데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갑오징어 본연의 식감을 살릴 거예요. 두께는 7에서 8mm 정도. 너무 얇으면 이 식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줄게요. 좁은 간격으로 2번 정도 칼집을 내고 반대 방향으로도 조금씩 더 내줍니다. 깊이는 살 두께의 절반 정도까지만 내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칼집이 아닙니다. 미끄러지는 표면을 잡아서 샤리와 붙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한 작업으로 모양, 식감, 맛 전부 달라집니다. 샤리 쥐고 갑오징어에 와사비 조금 바르고 소금 살짝 뿌리고 레몬즙 발라주면 카노코기리 스타일 갑오징어 스시 완성입니다. 갑오징어는 간장도 좋지만 소금이랑 먹으면 단맛이 훨씬 선명하게 올라와요. 소금은 갑오징어 자체 단맛을 그대로 끌어올려준답니다. 이름은 뺏겼습니다. 1000년 넘게 오징어로 불리다가 어느 날 시장 논리에 밀려서 이름을 뺏긴 녀석이죠. 그런데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스시야 카운터에서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맛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남는 걸로 버틴 거죠. 오징어 인간인 저도 중심 잡고 유튜브 만들면 끝까지 갈 수 있겠죠?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